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7강 매화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화라 하는 것은 불을 묻다는 뜻이죠. 그죠? 불을 묻다는 뜻인데 먼저 이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추나 추동이 있어요. 그죠? 봄이죠. 춘, 하, 여름이죠. 추, 가을이죠. 동, 겨울이 됩니다. 추나 추동이 있는데, 봄과 여름은 만물이 팽창을 하죠. 즉, 자라게 되죠. 그죠? 팽창을 합니다. 그죠? 가을과 겨울은 만물이 수축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결실을 하니까 수축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팽창하는 이 시대를 선천이라 하고 크게 수축하는 이 시대를 후천이라 이래 하거든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자축, 인묘, 진사, 온미, 신유, 수래 이 지지의 변화는 팽창하는 선천 시대의 변화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축하는 후천 시대가 변화가 되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죠? 사가 자자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죠? 팽창할 때는 북쪽에 자가 있는데 수축할 때는 북쪽에 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은 팽창하는 이 선천의 시대에는 12지지의 변화가 북쪽에서 자축 이렇게 돌아가는데 수축하는 이 후천의 시대는 북쪽에 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2지지라 하는 것은 이 12동물이 있는 것은 24저루가 돌아가는 그 방위에 12지지를 배치했거든요. 그게 자라 하는 것은 이제 이 팽창하는 시대에 시작하는 자다. 그죠? 그러면은 후천의 시대는 반대로 수축하는 시대니까 수축하는 시대의 머리는 사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기운이 반대니까 12지지 기운도 반대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이게요. 그래서 상제께서는 나의 형상은 사두용미라 했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후천은 수축하는 시대가 되니 사가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부터 시작하면 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임묘, 진. 진이 마지막에 12지지 마지막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사를 머리에 두고 진을 꼬리에 뒀다 해서 사두용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은 이 12지지의 지지가 후천에 수축하는 데는 이렇게 사도용미로 바뀌지 않습니까? 즉, 이 매화공사라 하는 것은 선천에 있는 팽창하는 불을 땅에 묻으니까 반대로 수축한다 하는 거죠. 그죠? 선천은 양의 시대니까 태양의 시대가 되고 불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불이 바깥에 있어야지 만물이 팽창을 하거든요. 매화라는 것은 거꾸로 불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리니까 기운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축하는 시대의 지지의 변화가 이렇게 사두용미로 되어 있다 하는 이 변화를 이제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제께서 정경이 말씀하시는 매화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1908년 봄 백암리 김경학 최창조 두 집을 왕래하시며 김경학과 최창조 이 두 집을 왕래하시며 성복제 매화와 매화공사를 보신 거거든요. 자, 김광찬의 양모의 성복제가 최창조 집에서 거행되었느니라 이래 돼서 이 성복제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김광찬의 양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염을 하고 입간을 해요. 그죠?
입관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복을 입어요. 상복을 입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지내는데 그 상복을 이제 입는 그때 처음으로 입고 지내는 제사를 성복제라 그래요. 성복이라 하는 것은 이 복이 옷이거든요. 옷을 갖다가 이제 완성됐다. 이제 상복을 이제 입고 이제 제를 지낸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성복제가 이제 유래되는 것 같아요. 창조는 상제의 지시에 쫓아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그 고기에 계란을 입혀 전을 만들고 대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곳에 두고 또 상제의 분부에 따라 상제의 의복 한 벌을 지어 두었도다. 저 육준이 다 썩었으므로 창조가 동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그 사람을 좀 기다리게 하시고 형렬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태인에 가서 최내경 신경운을 데리고 창조의 집에 가라. 오늘 밤에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정문 밖에 한 사람이 엎드릴 만한 구덩이를 파고 나의 옷을 세 사람이 한 가지씩 입고 그 구덩이 앞에 정수 한 그릇과 화로를 놓고 작은 사기 그릇에 호주를 넣고 문어, 전복, 두부를 각각 그릇에 담아 그 앞에 놓아라. 그리고 한 사람은 저육준 한 점씩을 집어서 정수와 화로 위로 넘기고 한 사람은 연달아 넘긴 것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다시 받아서 구덩이 속에 넣고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빨리 돌아오너라고 일러주시니 형렬이 그대로 시행한 후 시급히 상제께 돌아가는 길에 돌련히 검은 구름이 일더니 집에 이르자 폭우가 쏟아지고 내전이 크게 치는지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때쯤 일을 행할 때가 되겠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행할 그 시간이 되었겠나이다고 여쭈었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뒷날 변상 같은 큰 불덩이로 이 세 개가 타 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묻었노라 하셨도다. 이 내용이 정경공사 3장 1절이거든요. 그죠? 자, 성복제와 매화공사를 김경학과 최창조 집에서 해요. 즉, 불을 땅에다가 묻는 게 매하다. 그죠? 불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천에서 지로 가는 뜻이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제 지에서 이제 이 삼천의 진리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출출명장이라 했어요. 지에 가야지 이제 삼천의 진리, 이 삼신의 진리가 양지에서 삼신의 진리를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경학과 최창조라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 성복제 매화공사를 하신 것도 이제 그 불이 땅에 이제 들어간다 하는 것도 이제 지에서 삼천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제 그 뜻이 되므로 이제 김경학과 최창조 두 사람의 성복제 매화공사를 했는 것. 그죠. 이건 또 다른 전번에 강의한 내용, 그 박공우와 그죠. 박공우와 또 누굽니까? 김광찬에게 그 박공우와 김광찬에게 뭐라 했었냐면 상제께서 금산사에 가가지고 그 대장전에 있는 그 석가불을 업어다가 서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 두 명의 종도가 그렇게 공사를 하니까 미륵전 앞이 넓어졌다. 미륵의 진리를 이제 출하게 했는 게 박공우와 김광찬이다.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복제와 매화공사는 결국 이 불을 땅에 묻는 공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로부터 시작되는 공사가 매화공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김경학과
재창조한 두 정도로 하여금 이 매화공사를 하신 거예요. 미륵을 출하는 진리나 매화공사를 하는 진리나 같은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성복제 김광찬의 양모의 이 성복제를 최창조 집에서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박공우와 김광찬은 그 미륵을 이제 업어다가 석가부를 옮겼으니까 미륵의 출세를 한 내용이라 하면은 또 박공우의 공사가 김경학이 되고 김광천의 이 공사가 최창조의 이 공사가 되니까 성복제 김광천의 양모를 창조집에서 거행하였다. 이렇게 전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양모라 하는 것은 이제 이 김광찬이 이제 원래 친모가 있어요. 친모가 있는데 양자로 갔어요. 그 집에. 양자로, 그 집 옛날에는 이제 이 자식이 없으면 양자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양자로 가게 되니까 그 집에 있는 이제 양자로 있었으니까 그 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 어머님이 이제 이 양모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양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기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친모가 있고 양모라 하는 개념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서성이라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서성은 이 양모의 개념과 서로 상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부모는 이제 자식을 이제 낳는다 하면은 서성은 이제 그 자식들을 이제 기르죠. 교육을 시키고 이제 성인이 되게 가르치죠. 그죠? 그 진리를 이제 가르치고 밝아지는 것을 계명이다 한다. 그죠? 그 계명이 남쪽에서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임유 회자 남분 다음에 임묘진 그죠? 임묘진이 동쪽이죠. 임묘진 이게 일출 임묘진이죠. 그죠? 일출 임묘진 이때 동쪽에 이때는 사부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사오미는 이제 남쪽이다. 그죠? 남쪽에 오니까 계명 이제 밝아진다. 계명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길러내는 거죠. 진리로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남쪽이 천간이 정이 있죠. 그래서 계명 이때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진리를 길러내는데 이 길러내는 이 양모의 성복제다. 그죠? 이제 가셨으니까 이 성복제니까 이 성복제가 이 정이니까 정이 또 불이지 않습니까? 불이 되니까 이 매화공사가 된다. 그래서 정이 있는 곳은 원래 이 삼신이 다 모인 곳이 된다 했어요. 삼신은 신, 정, 이 삼신이 되는데 삼신이 다 모이는 곳이 남쪽이고 남쪽이 정이 되는데 정이 이제 이 정의 불이 땅에 묻으니까 천이 끝나고 지가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을정, 그죠? 을정은 천이고, 그죠? 이제 병계는 이제 지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일이다, 그죠? 일이 되고, 이쪽은 이제 월이 된다, 그죠? 그래서 매화락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불이 끝나고 이제 땅으로 가는 것을 매화가 되니까 이제 이 월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삼천에서 양지로 가는 것을 이제 삼천이 끝나고 양지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매화라 하는 의미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매화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지화명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그 주요계 64개에 지화, 땅이죠. 땅 안에 이제 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화, 명이 이제 그 밝음이 이제 상했다. 땅이 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명입지중 명이 내 문명이 외 유순 내 몽대란 문항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명이다. 그죠?
안은 문명하고 이제 밝음이 땅 속에 들어갔으니까 불이 땅 속에 있으니까 안은 아주 이제 이 밝지요, 그죠? 그 문명하고 이제 밖은 이제 유순하지만은 이 음이니까 그죠? 유순하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니 문왕이 이와 같았다. 자, 여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이간정 회기 명야 내란 능전 기지 기자이지 이래 돼 있거든요. 내란 능전 기지 기자이지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곱고 바르게 함이 이로운 것은 그 밝은 빛이 감추어진 것이다. 이래. 그러니까 명이라 하는 것은 지와 명이라 하는 것은 땅 속에 불이 들어갔으니까 그 밝은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요. 안은 어렵고 곤란하지만 그 뜻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 기자가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문왕과 기자라 하는 두 사람을 이제 대두시키면서 지와 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제께서는 이제 이 공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이 태양인 삼신 도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음정량 도수를 문왕 도수와 이온 도수라 해서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이 지와 명의는 문왕과 기자를 두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그 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다라 하는 그 뜻이 지와 명이다. 그러니까 불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지혜로서 그것을 이겨낸다라 하는 그 뜻이 있고 또 이것을 한 사람이 이제 이 문왕과 기자라는 의미예요. 이 뜻은 천에서 지로 넘어가면 이 지가 양지가 되지 않습니까? 양지가 되니까 이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께서는 김경학과 또 최창조 집에서 이 승복제와 매화공사를 하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슬기롭게 이겨낸다는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삼신이 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양지로 종통이 이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이 역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천지공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이게 너한테는 이제 문왕과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이제 이 도수를 맡으려면은 참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매화공사, 지와 명이라 하는 이 천지 역수의 도수가 그러함으로 상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음정량 도수죠. 그죠? 그리고 또 문왕과 이윤의 도수를 또 이거는 탕왕과 무왕의 도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매화는 지하 명의가 되고 지하 명의라 하는 이 뜻은 이제 이 상제께서 성복제를 이제 지내면서 이 공사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누구냐면은 김강찬의 양모의 성복제 공사. 성복제라 하는 것은 이제 상복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상복이라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복은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다. 선천은 거죠. 후천의 상복은 선녀 직급열이 돼요. 이 죽지 않는 옷이 되는 거예요. 선천은 생에서 사로 간다 그죠. 그래서 사가 상녀다 그죠. 상녀가 되고 이걸 상복이 된다 그죠. 후천은 사에서 생으로 간다. 거꾸로 간다 그죠. 영원히 사가 상녀고 상복이 되는데 이 상복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상복이 되니 선녀 직금 혈이라 하는 거예요. 비난옷이라 하는 거예요. 이 공사가 양지에서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사망 이제 이제사망 상제께서 이제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한다. 그 이제 이제사망이 도가 이제 후천이 도지역 오원이 도가 되니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우임금 요임금 중앙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우임금 이제 순임금 우임금 이제 무왕 탕왕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매화라 하는 것은 삼위화다. 삼위화가 우임금이 삼위화죠. 그죠? 삼위화를 땅에 묻는다. 그죠? 땅에 묻으니까 이제 그 도수가 무왕과 탕이 도수가 되고, 하나는 또 문왕과 기자를 이야기했고, 이거는 이제 이 64쾌에서, 그죠? 주역이 64쾌에서 지와 명의에서는 문왕과 기자를 했고, 상제께서는 또 이걸 갖다가 또 탕왕과 또 이혼의 도수를 이야기했고, 또 문왕과 이혼의 도수를 했고, 탕왕과 이제 또 무왕,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자, 이 삼위화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했는데, 먼저 이 삼신산의 개념으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삼신산은 우리가 복례산, 그죠?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삼신산이 돼요. 그죠? 이 복례산, 방장산, 영중산이 삼신산인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동서남북으로 배정을 해보면은 이 영주산이 이 동쪽이 돼. 여기 영주산이 돼요. 그죠? 그리고 복례산이 이제 중앙이 되고, 그리고 남쪽이 이 방장산이 돼요. 그죠? 방장산. 자, 이 남쪽이 방상산, 동쪽이 영주산, 중앙이 복례산, 이래갖고 이제 삼진산이다. 그래서 이게 요 순우다. 그죠? 상제께서 이제 이 사명당 공사에서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명당 공사에서도 보면은 해문산과 모악산은 부모산이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당 공사를 하실 때 해문산이죠. 해문산. 그리고 난 다음에 성달산, 그죠? 성달산. 모악산, 해문산, 성달산, 이게 삼진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손령, 선녀, 직금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례전, 군신, 몽절, 이렇게 이 사명당을 잡았어요. 그죠? 해문산, 오선 위계열, 성달산, 호성예불열, 그죠? 그래서 모악산, 해문산, 성달산이 삼진산이 되면, 복례산이 모악산이 되면은 영주산이 해문산이 되고, 방장산이 여기 성달산이 방장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진산인데, 이 삼신산이 다 모이는 곳이 남쪽이 되죠. 남쪽 방장산에서 삼신이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방장산 밑에 쌍계라 하는 방장산 쌍계사라 하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장산은 삼진산에서 쌍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쌍계라 하는 이게 또 이제 매화공사가 된다. 그죠? 돼지고기에 계란을 입혀 전을 이제 부쳤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돼지고기에 이제 계란을 입혔는데, 돼지고기는 이제 12지지로 해가 되죠. 그죠? 계란은 이제 닭이니까 유가 돼요. 그죠? 이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하신 거예요. 하나로 전을 붙여 하나의 형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 두 개가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로 되는 게 이제 일임유 해자분이에요. 월임유 태양이 유에 들어가면은 해자 남분이 되고, 달이 유에 들어가면 해자 분이 돼요. 그죠? 후천은 오온인데 오온이 유에서 시작되니, 그러면 달이 유에서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후천이 열리니까 해자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유를 갖다가 이제 하나로 이제 계란을 잎에 붙이는 것이 이제 매화공사죠. 매화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후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제 천에서 이제 지로
지에서 전태로 넘어가는 해자분 될 수 있는 그 시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란에다가 전을 붙였고 그러니까 이제 매화를 하게 되면 해자분이 되니까 일도 분재 만방심이라 하는 이 글이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또 수식 남방 매화가락 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 알겠는가? 남방이 불을 묻은 집이라 하는 것을 이 남쪽은 정이죠. 그죠? 정에서 이제 매화가 불을 묻지 않습니까? 그죠? 불을 묻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불을 묻는 그 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이 기운년이 1969년이에요. 1969년이에요. 그죠? 기운년이 1969년이고, 을해년이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27년이에요. 그죠? 27년. 을해년에 뭐냐면은 이제 이 27년 공사를 끝나시고 이제 선화를 하셨어요. 선화하시니까 이때가 이제 매화가 되겠죠. 이때가 이제 김강천의 양모, 그죠? 김강천의 양모의 공사가 바로 이제 이 도주님께서 1995년에 선화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죠? 이 을래락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을래년에 이제 선화를 하시는데 27년에 이제 헛도수고 이때가 매화가 되는데 이 을래락 하는 이 뜻에 보면은 을은 목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후천에 이제 이 12지제가 아래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사로 시작된다 했죠. 사, 오, 미, 신, 여기 유, 술, 해가 이제 남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유가 있는 곳, 요것이 이제 8개로 여기 송태가 열에 있어요. 그죠? 8개로 유가 있는 곳. 소는 이제 오행으로 목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가 이제 후체는 목 기운이 되는 거예요. 동쪽에 있으니까 또 당연히 그죠? 목 기운이 되는데 이 목이 되니까 이제 이 대지에 그죠? 계란전을 입히는 이제 이 유와 수이라 하는 것은 또 이 남목과 이제 이 대지해가 되면 합치면 핵이 되는 거예요. 을내년에 이제 이 핵이라 하는 것이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일 뒤로 넘어갈게요. 이 구천상제께서는 이제 이 매화공사를 이게 이제 무신년 1998년에 했어요. 98년에 이 매화공사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때 매화공사를 했으면 금방 이제 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핵을 묻는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98년 이후로 핵에 대한 폭발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돼. 핵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변상 같은 불덩어리로 이 세가 탈까 싶어가지고 매화공사를 하셨다 하면은 핵폭발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면은 1945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이 핵폭탄이 투하돼가지고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때 1908년에 하신 이거는 설계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설계 도면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은 집이 아니거든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자재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설계 덤으로 집을 지었을 때 거기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08년에 했는 이 매화공사는 설계 도면이고 실제로 뭐냐면은 이 공사가 끝난 것은 그죠? 1995년이다. 그죠? 을내년이다. 그죠? 이때 이제 실제로 핵공사가 이제 종결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1995년 이후로는 핵전쟁이 없느냐? 이제 핵전쟁이 없지요. 이제 아무리 핵을 위협하다 하더라도 이 공사를 타버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사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을해년에 그죠? 을해년에 이제 핵을 갖다가 이제 묻는 공사가 이제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자정축이 되는데, 이 병자정축이라는 것은 이 정경 예시 이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이 예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제께서 함열의 종도 김보경으로 하여금 큰 북을 대들보에 달아매고 병자정축을 밤이 새도록 내려 외우시면서 북을 치며 이 소리가 세상까지 울리라 하셨도다. 이제 이 병자정축이 시작되는 게 이제 육식갑자 순환도에 보면 을해 다음에 이제 병자정축이 시작되거든요. 을해. 그러니까 이 병자정축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서양까지 이제 이 북소리를 이제 들리게 한다 하는 것은 이 북소리는 이제 하늘의 소리죠. 하늘의 소리를 서양까지 알리겠다 하는 것은 이때 이제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삼신의 진리를 이제 다 가르쳐 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을해년에 이제 삼신이 이제 다 끝나고 여기 병자정축부터는 이제 양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지가 시작되고 이때는 어렵다 그죠? 문왕과 기자처럼 불이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되게 어렵게 알지 못하는 참 진리에 어둡지만은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이제 서양까지 다 전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병자정축 해가지고 조금 전에 그림 이제 이렇게 23년 그죠? 무술까지 이제 23년 해갖고 27년, 23년 이걸 합쳐가지고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열에서 이제 이 함열 김봉경의 이제로 하여 큰 북으로 이제 대돌보에 매었거든요. 이 함열이라 하는 이 뜻이 만인 함열이거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기뻐한다. 다 기뻐하는 곳이다. 함열은 다 즐거워하는 곳이다. 왜 모든 만인 천하 사람들이 다 기뻐하냐면은 이곳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기뻐하거든요. 다 비단 옷을 입고 무량수하기 때문에 다 기뻐하는 곳이 함열을 하거든요. 이 함이라는 것은 또 택산함이라 그래요. 택산함. 이 산 위에 물이 산 위에 있는 게 택산함이죠. 그죠? 택산함인데 이제 이 택산함이라 하는 것도 위에는 음이고 위에는 양이죠. 그죠? 양은 이제 산은 삼신산이 되겠죠. 삼신산 도수가 끝나고 이제 이 물의 도수죠. 이 쌍계가 이제 쌍계죠. 쌍계. 그죠? 쌍계. 물의 도수 위에 있다. 산의 도수가 끝나고 물이 위에 있는 걸 택산함이다. 이제 지천태의 도수로 돌아가니까 함열이 되죠. 그죠? 이걸 택산함이 되고 택산함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때가 돼야지 이제 느낄 감이에요. 뭘 느끼냐 하면은 삼신께서 천지공사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이 성인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천지공사를 느끼게 되고 서로 이제 하나로 되니까 이제 이 택산함은 음양합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음양합덕이 세상이 되니까 만인함열이 되고 이제 이 지천태의 세상이 이제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감이라 하는 것도 느낀다 하는 것도 참 이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감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금방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 문왕과 기자처럼 그 두 분이 그 어려운 그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과 삼신의 진리 이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감이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 역학에 택산함은 느낄 감이다. 그죠? 이 함자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가니 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
후천은 이제 신법이 되니까 감이 되거든요. 감이 되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이치로서 더듬어 보게 되면 진리가 하나하나씩 그냥 훤하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요. 상대님 진리는 확연한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거예요. 물새통 없는 도수라 짜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거니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 와닿는 진리로 역수로서 숫자로서 이렇게 살펴도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저육전이 다 썩었으므로 이렇게 이제 공사를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저육전이 다 썩었으므로 이제 왜 이제 저육전을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그 돼지고기에다가 계란을 입혀서 이제 구우는 거 아닙니까? 전화입니까? 전인데 이게 썩기 전에 이제 이 땅에다가 매화공사를 하지 않고 썩었을 때 이제 이 매화공사를 하셨거든요. 왜 이제 썩었을 때 매화공사를 했냐면은 이제 이 부유락하는 뜻이 있어요. 이제 유자를 집으니까 그건 부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는 이제 부유인데 부자가 이제 썩다 하는 뜻이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이 썩다 하는 이 뜻과 부유의 유가 썩다 하는 뜻과 이게 상통됨으로 이제 이 공사는 이제 유에서 공사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제 유에서 매화 공사가 되냐 하면은 수천지 그죠? 이제 이 허무 이제 포태의 공사는 이제 선지가 되고 수천지 정멸은 불은 양생의 공사가 되고 이조는 이제 유는 욕대의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태 양생 욕대가 와야지 이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관흥이 되죠. 이제 어른이 됐다. 이제 상투를 털고 이제 이 갓을 쓴다. 어른이 됐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 어른의 뜻이 이제 유에 있으므로 이제 이 썩다 하는 부유와 이제 부유까지 돼야만이 이제 이 매화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화공사는 이제 지천태, 후천에 이제 관왕의 도가 이제 나오는 공사가 됨으로 이제 저육준이 썩었을 때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왕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유부라 했죠. 그죠? 유에서 일어난다. 그죠? 그 유가 이제 손용, 선녀, 직금열이다. 그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상자께서 이제 문어, 전복, 두부를 갖다가 또 이제 놓고 이제 이 성복제 공사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면 또 왜 문어, 전복, 두부를 놨냐 하면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문어는 이제 다리가 8개예요. 그죠? 물론 이제 먹물, 그물 현도돼요. 그죠? 먹물, 그물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천의 공사, 이 우왕의 공사예요. 그죠? 그리고 전복은 이제 이 복자가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꾸로 또 있지만은 이게 이제 불화해가지고 다시 제가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종이 있고 제종이 있어요. 그 종, 이제 그 광찬의 이제 제종이 말좀더 있다. 제종. 다시 제자예요. 여기 이제 이 삼신의 진리를 다시 이제 이 삼신의 진리가 탕한가 이렇게 공사했는 걸 다시 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또 이제 이 전복하는 이 뜻에 이제 있는 이게 또 뒤집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천에서 지로 오면은 이 역수가 이제 역은 역하니까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두부라 하는 것은 두부는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이 부자로 쓰는데 이 부자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유부가 되니까 이쪽에서 동지한시 배고제로 해갖고 후천이 넘어가는 그죠? 관왕의 도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천지공사 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사기 그릇에 이제 이 술을 넣었어요. 호주는 이제 술인데 이제 소주 종류죠. 그죠? 왜 또 이제 술을 사용했냐면은 술이라는 것은 물과 불이 있는 음양합덕이죠. 그죠? 음양합덕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제가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천과 지가 이게 우임금과
당임금이 이제 이렇게 공사하다가 이제 이게 삼신이 진리가 끝나니까 다시 재가 공사가 무한가 당한 거죠. 이 공사를 재가 공사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수를 놓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다시 후천은 이제 정음 정량 음량 합독으로 돼 있는 상징적인 게 이제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로서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하셨어요. 한 사람은 이제 저육전 한 점씩을 집어 정수와 화로, 이제 물과 화로죠, 그죠? 화로를 위로 넘기고 한 사람은 연달아 넘긴 것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다시 받아서 구덩이에 놓고 흙을 덮어라. 이제 바로 이제 저육전을 갖다가 덮지 않고 다시 이제 정수와 하루에 이제 넘기면서 이렇게 이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화 기제 지천태라 하는 것을 이제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물 다음에 또 불로 이렇게 수화 기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공사를 이렇게 이제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돌연히 검은 구름이 일더니 집에 이르사 폭우가 쏟아지고 내전이 크게 치는지라 이제 이 구절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내전이 일고 폭우가 이제 내풍이죠, 그죠? 내풍, 내와 바람,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 미화공사하게 난 다음에 이제 천지가 이렇게 변화한 그 이유도 이제 이 일부 선생의 그 정력에 보면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기 중궁에서 내풍의 변화하는 것이 곧 금화정력하여 그러니까 금화정력이 되는 후천 세상이 되려 하면은 내풍으로 이제 변화한다 하는 거예요. 무기궁 중앙에서 내풍으로. 그래서 이제 1월의 변화 근원이 되는 것이니 건건천지 내풍중이라 하는 것도 천지를 변화하는 것도 내풍이고 내풍이 변화하는 근원이 금화정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화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것에 폭우가 쏟아지고 내전이 이렇게 막 천지가 하는 것도 이제 금화정력하는 그 기운이 하늘에 응해서 이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천지 장관 내풍 궁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천지가 이렇게 크게 이제 볼거리가 이제 후천이 열리는 것도 내풍으로 되는 거고 이제 쾌지 진손 중이 정력이 되는 것도 이제 이 진손이 내풍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풍으로 해서 정력화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내풍이 이제 이 이야기 하느냐면, 지금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천인 하느님이 오셨지만은 개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신인 조화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장남과 장녀죠. 장남과 장녀가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지천태로 해갖고 이제 이 공사를 함으로 이제 내풍이라 하거든요. 이게 건곤천지 내풍중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정력의 김일구 선생이 쓴 정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날 변상 같은 큰 불덩어리로 이 세계가 타 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묻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핵을 묻는 공사다. 그죠? 핵전쟁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게, 그 설계는 1908년에 되었는데, 이제 1945년에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사가 체결되는 것은 1995년 을해년이다. 그죠? 을해년에. 이때가 이제 삼위하가 땅에 묻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화명이라 하는 것은 지화명이라 하는 것은 문안가 그죠? 기자처럼 또 이 상제께서는 그 문안가 이윤호 도수로 해서 그죠? 후천의 성경을 열기 위한 공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사를 여시기 위해서 매화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성복제, 선천은 상복을
입는 죽음의 세상으로 못 간다 하면 후처는 상복으로 상복에서 신선의 성경 신선의 옷을 입는 후천의 세사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복제 매화공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매화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